시대는 산업을 만들고 산업은 스타를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연예산업은 연예스타를 만들어냅니다. 연예산업 그 자체의 시장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1930년대의 중국 상하이는 동방의 헐리우드로 불릴 정도로 영화산업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1932년 이 영화 도시에 황제로 불리는 스타가 탄생합니다. 한국 서울 출신의 22세 청년 배우 김염이었습니다. 최초의 한류 스타였죠. 1930년대 한류 스타 김염을 말하려면 그 당시의 중국 상하이라는 도시를 설명해야 합니다. 중국의 현대문학, 현대미술, 현대음악, 현대건축, 현대연극, 현대영화 등 중국의 모든 현대문화예술은 상하이에서 태어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방의 파리, 동방명주, 불야성으로 불리는 1927년도의 이 도시에 17세 청소년 김덕린이 만주와 티엔진을 거쳐 찾아듭니다. 훤칠하고 건장한 체격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작은 얼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상하이에 온 김덕린 청소년은 여러 잡력의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민신영화사의 기록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유학파 순위 감독의 눈에 띄어 영화배우로 데뷔하게 됩니다. 김덕린이 김염, 중국식 발음으로는 찐이엔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시절 상하이에는 온갖 경연대회와 미인대회가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1929년도 미스 상하이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수영복 심사를 하는 미인대회는 아니고요. 잡지 화보에 실린 미인 후보자 얼굴 사진을 보고 구독자들이 투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잡지 판촉을 위해 잡지의 한 페이지 귀퉁이에 투표권을 인쇄해 놓는데요. 구독자가 그걸 오려서 잡지사로 우송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미인의 번호와 이름을 그 투표권에 적어서요. 1929년도 미스 상하이 선발대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위는 상하이 해운재벌 홍안상융공사 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러자 2위를 한 영안백화점 사장 딸이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며 법원에 고소를 합니다. 오늘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남경동로의 영안백화점, 지금도 옛날 그 당시 건물 그대로인 영안백화점, 바로 그 집 사장 딸입니다. 영안백화점 딸이 법원에 고소하자 미스 상하이 투표함은 재개봉되고 재검표에 들어갑니다. 재검표 결과 미스 상하이 1위와 2위가 바뀝니다. 1위였던 홍안상융공사 사장딸이 2위로 내려앉고 2위였던 영안백화점 사장딸이 미스 상하이 1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인대회는 불야성의 도시 상하이를 아주 잘 설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상하이에는 화국 대총통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꽃나라 대통령 선발대회라는 뜻인데요. 상하이의 기생댄서 등 화류계 여성 100명의 사진으로 화집을 만들어 판매한 뒤에 독자의 투표를 받아 진선미를 선발하고 시내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활락적 분위기 속에서 상하이의 영화산업은 미국의 헐리우드에 필적할 정도의 호황을 누렸고 중국 영화 100년사 최고의 스타 여배우 란닝위를 탄생시킵니다. 1931년 영화 도화읍 혈기로 주목받은 신인 배우 김염은 1932년 최고 스타 란닝위와 공연하는 영화를 찍게 됩니다.
출세작인 야초 한화입니다. 거리의 꽃파는 전혀 런닝위를 사랑하는 부잣집 아들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이해 1932년 전성이라는 영화 잡지가 상하이에 창간됩니다. 그 잡지는 창간 기념행사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구독자에게 남녀 영화배우 인기 투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호 잡지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자 배우 인기 1위는 최고 스타 런닝위가 아닌 후디에였고, 남자 배우 인기 1위는 화제작 야초 한화에서 런닝위와 공연한 22세 신인 김염이었습니다. 전성 잡지사는 남녀 배우 1위에게 각기 지극히 명예로운 칭호를 선사합니다. 여배우 인기 1위 후디에에게는 영화 황후라는 칭호를, 남배우 인기 1위 김염에게는 영화 황제라는 칭호를 붙여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22세 신인 배우 김염, 그에게 상해 영화 황제의 앞날이 열린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참했던,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위험했던 1930년대 상하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는 홍코우 뚜어룬루 일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에 중국 현대문화예술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중화예술대학이 있었고, 이 일대에 중국 문학사, 중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인물들의 자취가 깃들어 있습니다. 루쉰, 마오툰, 구어머루어 등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들과 순위, 런닝위, 후디에, 찐니엔 등 영화인들의 집과 자취가 이 거리 일대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 미남 얼굴과는 느낌이 전혀 다른 한국 서울 출신 미남 얼굴의 김염. 중년 이후의 사진엔 전형적으로 중후한 미남의 느낌이 있습니다만, 젊은 시절 김염은 아주 대단히 유니크한 표정도 곧잘 지었습니다. 오늘날 젊은 연예인들이 흉내내기 좋아하는 중국 배우 이소룡의 표정, 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액션 연기를 하는 이소룡의 그 기이한 표정, 그 얼굴, 그 몸짓과 거의 흡사한 김염의 모습이 옛날 영화 스틸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보기 드문 아주 특별한 매력의 소유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김염은 출세작 야초 한화 이후 1934년 대로, 1936년 장공만리, 장지룽운 등의 문제작에 주연을 맡습니다. 한결같이 시대정신이 강하고 항일정신이 깔린 작품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미남 청년이 어떻게 이와 같은 한일정신을 기조로 한 작품만 골라 출연하게 되었을까요? 김염, 그의 아버지는 이른바 105인 사건에 연루되었던 독립운동가로서 일제의 밀정에게 독살당한 의사 김필순입니다. 105인 사건이란 일제가 한국 항일운동 세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 1911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하고 105인의 민족운동가를 체포한 사건입니다. 김필수는 추록한 뒤 가족을 데리고 만주 통화현으로 망명하여 작은 의원을 개업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일제 밀정에게 독살을 당하고 맙니다. 타국에서 가장을 잃어버린 가족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의사라고 하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살림 형편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었죠. 이때부터 김염, 즉 김덕린 소년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어머니 삼형제 등 가족이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질 때 김덕린 소년은 티엔진의 고모를 찾아갑니다. 독립운동가인 김순애가 그의 고모였고, 고모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부장인 독립운동가 김규식 박사였습니다.
어머니와 고모, 고모부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 독립운동의 간판격인 인물 김마리아는 그의 사촌 누나입니다. 아무튼 티엔진의 고모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고학으로 티엔진 난카이 중학을 다닙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모아준 17원을 가지고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 상하이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가 된 김염에게 영화와 민족의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독립운동의 가족사가 소년 김덕린의 민족의식으로 절절히 배어있다가 배우 김염의 연기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 작곡 과정에 김염이 기여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의용군 행진곡은 원래 영화 주제곡으로서 시나리오 작가인 티엔한이 작사하고 작곡가 니에얼이 작곡을 했는데요. 피아노가 없어서 피아노 대신 김염의 곡조를 흥얼거리고 니에얼이 그 소리에 따라 악보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뒷날 김염의 부인인 여배우 진이가 증언을 한 것입니다. 김염은 2번 결혼했습니다. 첫 결혼은 상하이 3대 미녀 중 하나로 꼽혔던 인기 여배우 왕런메이와 했습니다. 1933년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가 막 끝난 1934년 1월 1일 0시 1분 영화계 선후배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백년해로를 하지 못합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의 여름에 김염과 왕런메이는 이혼을 하죠. 그리고 1947년 김염은 홍콩에서 신인 여배우 친이와 재혼을 합니다. 김염 나이 37세, 친이 나이 25세. 친이는 첫 결혼이었고 이때 결혼식 사회는 유명한 작가 구오모 루오가 맡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김염은 상하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대지의 빛, 어머니, 위대한 출발 등의 주연으로 출연했고 영화단체의 중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상하이 영화 황제 김염. 그러나 그의 전성기는 1962년 위장병 수술과 더불어 끝이 납니다. 수술의 후유증으로 영화계를 은퇴한 그는 20여 년 우울한 세월을 보내다가 1983년 12월 27일 73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그 이후에는 상하이 서부 외곽 와이칭송 공루 후쇼우엔의 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유서 깊은 영화도시 상하이에서는 해마다 상하이 국제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영화제에서 아주 우아하게 늙은 백발의 90대 중반 중국 여배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김염의 미망인으로서 중국의 원로 여배우인 친이였습니다. 중국 영화계 최고 원로 친이의 모습에서 상해 영화 황제 김염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이도 어쩌면 오늘날 한류 스타를 보면서 사별한 영화 황제 김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